S&T 모티브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2.8%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7회전으로 내려갔고 PBR은 0.52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52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20%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3.5%가 증가했고요. 매출원가는 21.6%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0.9% 적게 감소했고 판매관리비는 7.3%가 증가했어요. 그 결과 영업이익은 472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18.7%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0.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금액은 줄었어도 이익률은 약간 올렸습니다. 원가 생산성으로 요게 그 반올림 때문에 그런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7.9%가 감소했습니다. 그 매출 감소율하고의 갭이 7.9%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6.6%가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가 3.5%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10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417억 원으로서 22.8%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54억 5,800만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한 금액에 가공비가 추가로 배부된 게 이익으로 원가회계에는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9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54억 원이 더 적게 나타납니다. 196억 원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게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이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과 상품 매입액을 아주 표준적으로 잘 표기해 주었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673억 원으로서 28.6%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3.5%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금액으로 2.7% 증가했고요. 가공비율로는 6.3%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상대적으로 6.3%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제조비용 Q라고 한 것은 회사가 제시하는 총 제조비용이라기보다는 매출원가가 공시된 거니까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더해가지고 산출해 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분석하는 과정에 그 재고자산 그 회계 투명성이 검증이 필수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1번은 재고자산 명세에서 뽑은 금액이고요. 이게 196억 원이 증가했는데 비성분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치를 합니다. 1단계에서 이렇게
일치를 하면은 2, 3단계는 대부분 일치를 합니다.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그 금액에서 원재료 사용해 가고 상품 매입액이에요. 여기다가 가공비를 더한 게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계산해 낸 거고요.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다. 전년도에는 평가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5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9% 감소를 했어요. 왜 감소했는지 보면은 직원 수가 65명을 줄였습니다. 매출이 아마 감소하니까 바로 그 직원을 해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연평균 평균 임금이 8,56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견기업으로서는 꽤 높은 연봉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9% 인상된 거로 상출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 원가에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하나 넣어놨는데 생산 재료비 나누기 인건비로 저는 산출을 합니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노동 분배율 영업이익 난 거의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60.4%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주 가공비 90.9% 감소했고요. 지급수수료도 29.9%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도 어느 정도 감소를 하면서 외주 가공비도 감소를 시켰고 직원도 해고를 했고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퇴직급여가 아니고 해고급여라는 항목이 독특하게 있습니다. 46억 8,200만 원, 이게 65명을 해고하는 해고급여로 지급을 한 거로 인식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전년도 상반기에는 5회전했는데 3.7회전했어요. 재고가 증가했었죠. 이게 회전율이 내려갔고 스루픈율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그래서 반증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경우에 해당하는 게 역방향인데 이렇게 밑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을 했어야 된다. 다 올라야 된다. 그래야 반증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는 뭐냐? 수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회전율이 내려갔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좀 희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냐? 단순 평균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1.9% 상승했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되게 되는데 판매 가격은 0.5% 내려간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중평균으로는 올라갔는지 여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려간 품목들이 많고 올라간 거는 여기 SCMC라고 이게 그 단위는 1,000원인데 890만 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900만 원. 정한 이게 크게 있지만은 이건 기타로 돼 있어서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는 1, 2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 하락인데 역방향 이래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해야 되는데 1, 2차 추론과 모순이 되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은 확인이 됐는데 판매 가격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검증이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원재료 가격 올라가지고 인상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은 3.1% 정도 가격 인상 압박이 있는데 거꾸로 0.5% 내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확신을 하기에는 가중평균을 산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검증은 반만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필히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분명 하락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검증 합격이죠. 그러나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이런 상반기 실적을 통해 가지고 연말에 얼마까지 매출이 되겠는지 보면은 전년도 매출액에서 지금 반기 매출액은 40% 선밖에는 되질 않아요. 그냥 한 10% 정도 그 매출이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것이 하반기에 더 올라갈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어제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린다는 그런 예측만 저는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상으로 더블 상반기에 더블이 얼마냐? 그러면은 9,333억 원이 된다. 이때의 매출원가는 7,851억 원인데 매출원가의 산출 근거는 총 제조비용부터 시작해서 재고가 23.5% 증가했습니다만은 이 재고 증가를 줄여가지고 10%까지만 올라갈 거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참 더 좋을 텐데 판매가 잘 안 된다면은 어쨌든 이 원가 회계는 이거 재고를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예측은 재고를 감안한 거는 이걸 단가로 비율을 한다면은 93만 3,336원에 판매를 해야 되고 영업 쪽에서는 우리 재고 그런 건 모른다. 94만 3천 원에 팔아야 된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가격을 내려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경쟁이 뭐 심한 것 같은데 계약을 93만 원에 한다면은 9만 1천 원 남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됐는데 매출을 3% 좀 더 해보자. 3% 올리면은 95만 7,900원 어치 단가 인상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10만 원 돈이 넘게 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매 매출을 증가한 거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3%를 그 판매 가격을 올렸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죠. 자, 그런데 스루프스루는 뭐 간단합니다.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이게 9,044억 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루프상으로는 우리는 그 판매 단가를 90만 원에 팔아도 좀 이익은 적게 나지만은 이것이 정당한 거다 해서 90만 원에 판매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익을 더 내보자 한다면은 스루프 상으로는 매출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고 회전율을 8회 전하는 거로 8.7%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9,834억 원으로서 이때 영업이익은 1,075억 원이 이익이 남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 기준으로는 90만 원에 판매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원가 회계 기준은 93만 원에 파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 회전율을 올려서 했을 때 영업이익이 284억 원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그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합니다. 이건 스루프 회계의 트렌드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예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 그 4분면의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매출 원가라든지 그런 구조 또는 스루 그것을 환산해서 할 때 여기에 그 적합하게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주가는 4550원으로서 그 전년도 상반기는 52,900원이었는데 12,350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PBR은 0.52분이 되질 않습니다. 장부 가격 정도는 좀 받아야 되는데 S&T 모티브가 웬일인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잘 나간다는데 주로 어디에 납품하는지 주 거래선이 어딘지는 제가 좀 그 보고서상으로는 뭐 찾기가 좀 어렵네요. 눈에 띄게 그 표현해진 것은 없고요. 뭐 나름대로 그 영업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영업 비밀 상황이라도 있을 수 있겠죠. 5% 이상 주주는 S&T 홀딩스 외 1인이 41.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7.51%, 외국인이 16.42%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S&T 모티브 자동차 부품 회사 일찍 그 공시를 한 S&T 그룹 중에서 그 부품회사 S&T 모티브를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루프 회계가 평가에 적합한 척도다 하는 것을 지속적인 콘텐츠로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회사 또 공시된 데가 있으면 또 선택을 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